정병기의 논문 작성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전 표기 외에 주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를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째, 출전 표기 외에 주석을 다는 경우, 둘째, 참조 및 정보의 제시, 셋째, 주장 및 내용의 보완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이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것을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누어 준비한 것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참조 및 정보의 제시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주장 및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로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그 세부적인 것을 볼까요? 참조 및 정보의 제시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테마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참고문 정보들을 추가하는 경우고요. 그 두 번째가 논문 내부의 특정한 부분 혹은 외부의 참조를 지시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원문이나 번역문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장 및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는 뒷받침하는 인용문이나 정보를 제시할 때, 본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확대할 때, 본문 주장을 환원적으로 수정할 때, 이 세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는 논문 앞에서 저자에 대한 정보나 감사의 말 혹은 논문에 관한 정보를 밝힐 때입니다. 자, 기타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만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자에 대한 정보라면은 요즘 논문에서는 주로 저자 정보를 좀 밝히게 돼 있죠. 그럼 제목이 이와 같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저자 이름이 들어가겠죠. 제 이름을 쓴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별 표시를 하고 이름 끝에다가, 이건 뭐 학술지마다 정해져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간략히 또 이메일 주소를 쓰죠. 뭐 이런 식으로 저자 정보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의 말, 그러면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 아니면 토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면 뭐 토론을 해준 사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논문에 관한 정보라면은 이런 경우도 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면은 언제 어떤 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경우가 뭐 보통 학위 논문을 줄이거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또 논문으로 변형해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학위 논문의 일부 또는 축약해서 논문으로 작성했다라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이제 들다 보면요. 그 첫 번째가 참조 및 정보를 제시할 경우였죠. 자, 하나씩 봅시다. 본문에서 논의된 테마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참고문헌들의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밑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그 예가 이와 같은 주장은 뭐 땡땡땡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자, 이것을 어디에 쓸까요? 자, 논문이 이렇게 쭉 전개되면은 그 중에 뭐 각주 2번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단다면 그 다음에 밑에 각주에다가 쓰겠죠. 바로 여기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주장은 어디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바로 2번 각주 옆에다가 내용으로 이제 쓰는 거겠죠. 그럼 이것은 앞에서 내가 얘기한 주장이죠. 이 주장이 이와 같은 주장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밑줄 그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한 다른 참고 문헌 정보를 여기다가 쓰고 전체 문장을 각주 2에다가 달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논문 내부의 특정한 부분이나 외부의 참조를 지시할 때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뒤에서 반복할 필요가 있을 때 쓰겠죠. 한편의 논문에서는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면 안 됩니다. 또 내용도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논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내가 지금 4장을 쓰고 있는데 3장에서 쓴 일부 또는 3장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맥락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반복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아주 간단하다면 상술했듯이 하고 나서 한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논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문 3장을 참조하시오라고 내 논문의 앞부분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특정 정보에 대한 상세한 외부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번엔 내 논문이 아니죠. 어디에 대해서는 무엇을 참조하시오라고 여기에다가 다른 외부 참고문헌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이나 번역문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언어 사용 관례에 따라서 다른데 또 예를 이렇게 써보면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쭉 쓰다가 중간에 인용문으로 다른 외국어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다가 뭐 각주 3번을 하고 나서 각주 3 해가지고 여기다 문헌을 여기다 쓸 텐데 이 문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는 본문 속에 쓰는 것을 번역한 한글 문장을 써줘야 돼요.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쓰고 여기에다가 영어라면 영어 원문의 내용을 써주죠. 그런데 뭐 독일 같은 경우 그런데 독일에는 영어하고 사실 그 언어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단어 자체는 많이 좀 다르지만 발음도 다르고 그런 경우에 영어 원문을 본문 속에 써주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방언 수준이죠. 이런 경우에도 뭐 상호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원문을 본문 속에 인용하는 것이 아직은 이제 허용되지 않고요. 간혹 지도교수에 따라서 그렇게 허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어 사용 관례에 따라서 이것은 다르고요. 자주 사용하는 특정 외국어를 본문에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자국어 번역문을 주석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그 다음 해당하는 거겠죠. 외국어 번역문을 본문에 제시하고 원문을 주석으로 다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주장 및 내용의 보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용문이나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자, 단순히 관련 문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헌의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문헌만을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경우죠. 그 외부 문헌에 뒷받침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뭐 각주 5번 해가지고 있다면 또 밑에 각주에다가 5번을 하고 나서 여기다 문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용 자료, 뭐 통계 자료도 되고 어떤 다른 사건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뭐뭐라는 주장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써준다거나 다른 주장이죠. 내가 이 본문 속에서 쓴 주장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쓰는 거죠. 다른 주장도 내가 쓴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주장을 소개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비근한 사례가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비례충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16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최근에 쓴 논문의 일부인데 이것은 앞에다가 이 내 본문 속에는 실제로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다른 논문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활용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조사가 수행됐는지 이런 것을 보다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내 본문의 주장을 좀 더 뒷받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또 여기에다 각주로 밝혀준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본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본문의 일부를 확대하는 추가 구문이 논문의 논리 전개를 흐트릴 염려가 있을 때 이 주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명제를 땡땡땡은 어디에 적용해 분석하기도 했다. 또는 이 가설은 어디에도 적용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일부를 확대하는 거겠죠. 위에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확대하는 것이 당연히 본문 속에서 쓰면은 아무 논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본문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논문의 추세가 가능하면 각주에다가 길게 뭐 말 자꾸 쓰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가능하면 본문 속에다 하라고 그러고 정말 꼭 필요한 경우만 각주에다가 길게 쓰라고 하죠. 근데 과거의 글들을 보면은 각주에 뭐 장황한 주해들이 많이 있어요. 보충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삭제해야 돼요. 본문에서도 쓸 수 없는 것. 근데 각주에서도 뭐 읽다가 중간에 그 맥락을 끊고서 또 각주를 보는 것도 독자 입장에서는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 이것을 이제 사용해야 되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하게 추가하는 것은 저자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또 적용되고 앞부분과 관련되는 그러한 각주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따로 제가 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설명이 좀 상세하게 될 필요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 관원적 수정을 각주로 다룬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관원적 수정이라는 것은 반대되거나 다른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환원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당구에서 뭐 3쿠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돌려서 내 주장을 다시 강화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쓰지 않아도 논리상의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심사위원이나 독자가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다른 주장이라고 하며 반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시하면 그 반박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리, 주장, 그러니까 스몰 a는 라지 a다. 이런 것이 내 논문의 명제라면은 이 스몰 a가 라지 a가 아니고 라지 B다라는 다른 주장이 있어요.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사위원은 전문가죠,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문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스몰 a는 라지 B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 이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럼 질문합니다. 스몰 a는 라지 B라는 주장이 있는데 당신은 스몰 a는 라지 A라고 주장한다. 심사위원이 이 주장에도 동조한다면 나는 그 주장에 맞는 것 같고 당신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박을 설명을 못하겠죠. 그러면 내 논문에 대한 옹호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논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논문에는 쓰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논문에 써주면 더욱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이 스몰 a는 라지 a다. 이것이 내 논문의 전체 명제라면 전체 주장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선행연구 검토에서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원적 수정에 해당되지 않고요.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스몰 a는 스몰 a는 라지 a다라는 주장이 논문 전체 주장이라면 지금 환원적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스몰 a1은 라지 a1이다 또는 스몰 a2는 라지 a2다라는 세부 명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주장, 세부 명제 이하에 또는 뭐 세부 아래 또 세부 항목의 주장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세부 명제에서 스몰 a1은 라지 a1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문헌이나 다른 학자가 스몰 a1은 라지 b1이다라고 그 부분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몰 a1은 라지 a1이다, 라지 b1이다라는 것이
틀린 주장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냥 그것이 틀렸다, 오류다라고 지적하고 반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스몰 a1은 라지 a1이다 라는 주장도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인 스몰 a1은 라지 b1이다 라는 주장도 옳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원적 수정을 각주로 상세하게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주장도 옳을 경우, 다른 주장이 옳을 경우, 자, 그 주장은 다른 전체 주장의 일부로, 다른 전체 명제의 일부로 기능할 때 옳습니다. 내가 이미 내 논문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옳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틀린 주장을 내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논문을 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다른 주장이 왜 옳으냐? 그것도 옳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주장이 다른 맥락에서 옳은 거예요. 내 맥락에서 옳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 환원적 수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주장이나 명제 일부로 기능할 때 옳다는 사실을 밝히고 내 전체 주장, 내 전체 명제에 가져오면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환원적 수정이죠. 자, 왼쪽에 이 약간 붉은 미색이죠. 미색 바탕에 있는 것이 내 논문입니다. 내 논문에서 전체 주장 명제가 스몰 a는 라지 a다. 이것이 전체 주장이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 그것이 스몰 a1은 라지 a1이고 스몰 a2는 라지 a2고 스몰 a3는 라지 a3다. 이것은 세부 연구 질문과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그 명제죠. 이것은 이것을 본론의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하늘색 바탕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장과 논문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 주장은 스몰 a는 라지 b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세부 연구 질문과 세부 명제는 스몰 a1은 라지 b1이고 스몰 a2는 라지 b2고 스몰 a3는 라지 b3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세부 명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스몰 a2는 라지 a2다. 스몰 a2는 라지 b2다. 여기에 노랗게 지금 표시한 거겠죠.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습니다. 내 주장은 당연히 옳고 다른 주장도 옳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연구 질문 스몰 a2에 대해서 나는 라지 a2라는 답이 옳다고 좀 쓰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B2라는 답도 옳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논문에다가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밝히는데 자, 스몰 a2가 라지 b2라는 것은 이 맥락에서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a가 라지 b다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눈 그 세부 명제들의 하나로서 옳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내 논문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몰 a2가 라지 b2로 된다는 거죠.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스몰 a2가 라지 b2라고 했을 때 이 답을 다 종합화, 일반화, 추상화한다면 A1, B2, A3가 A로 종합화될 수 있을까요? 종합화가 안 됩니다. 그죠? 종합화, 일반화, 추상화가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B2라는 것이 예외가 돼버려요. 예외로 인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논문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는 내 논문에서는 A2가 맞는 거죠. 따라서 이 B2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몰 a는 라지 b다라는 맥락에서만 옳다는 겁니다. 내 맥락에서는 A2가 옳은 거고요. 스몰 A2가 옳은 거고요.
라지 A2가 옳은 거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스몰 A2가 라지 B2라는 것은 스몰 A는 라지 B의 하부 명제로 기능할 때 옳다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주장에 대한 소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주장이 옳지만 내 맥락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걸 밝힘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내 주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질문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심사위원이 이미 이것을 보고 나서 이 환원적 수정을 통해서 이 발표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 이 논문이 참 깊이 있고 날카롭다라고 칭찬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본문 주장의 환원적 수정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출전표기 외에 각 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출전표기 그리고 참고문은 정리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